본인 징계권을 소명하기 위해서인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반대 입장문 작성에 주도적이고 강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배 의원은 윤리위에 소명을 하고 나온 지금 상태고요. 그런데 배 의원이 출석하면서 제소권에 대한 설명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서울시당 공천권을 흔들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 윤리위원회가 제명과 탈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이제껏 6개월간 쌓아온 저희의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과 시민의 것이고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지아 의원님, 우선은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결론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원권 정치로 갈 수 있고 예.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엔 국민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도부가 과연 지선을 이길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당 윤리위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옳고 그름을 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윤리위에 어떠한 입김도 불어넣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엔 리더라는 것은 인사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윤리위원장,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 중앙당의 이런 분들의 색채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윤호 개인과 굉장히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호소하고 싶은 거는 배현진 의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는 우리 당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좋고 싫고가 아니라 지금 행정부, 입법부를 민주당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선까지 다 휩쓸게 되면은 권력에서는 견제가 있지 않으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을 지금 지선 앞두고 몇 개월 앞두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네. 결국에는 문제시당으로 만든다는 거고 결국은 임시 조직으로 그를 지선을 준비하겠다는 건데요. 예. 뭐 지도부의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건 전략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첫 걸음으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배현진 의원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배현진 의원을 건듦으로써 서울시의 이번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들은 패배할 것인데 그렇다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지도부가 이렇게 징계를 해서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무슨 의도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보복성 징계일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세훈 시장을 다시 그 공천권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저는 우리 지도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께서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위원장의 경우에는 윤호 개인과 절연을 못하는 이게 본인들께서는 당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네. 지금 지선을 앞두고는 우리가 당심도 어루만지지만 민심과 가깝게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상대당에서 네.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 심의를 하고 있다. 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을 떠나서 이제 시스템은 비슷하니까요. 예. 지금 지방선거를 채 4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고 선거 공천 시기로 보면 2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그렇죠.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거는 이제 뭐 배현진 의원의 주장처럼 본인을 징계하고 본인을 시당 위원장에서 쫓아내서 중앙에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서울시 공천권을 주겠다라는 네. 걸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같은 경우에는 양당에서 누구나 다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광역단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공천권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도 있겠지만은 본인을 유시한 사람들이 공천을 많이 받길 바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에 앞서서 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평당원이자 유튜버인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결정을 먼저 내렸습니다. 탈당 권유를 했고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건 해당 행위를 반복적이고 자극적 언행으로 해서 당내 화합을 저해했다. 이렇게 징계 이유를 설명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그 징계 결정으로 맞받는 거다. 보복 징계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복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예. 싶습니다. 고성국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거는 그분은 아시겠지만 피를 별로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이룬 전두환 대통령을 미화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그런 비슷한 유사한 말씀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징계를 했습니다. 예. 한 분은 제명을 당했고 한 분은 당원권 정지를 당했고 어떤 분은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고성국 씨의 징계, 저는 이제는 윤리위에 제소를 할 때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당의 기본적인 가치와도 관련이 돼 있고 우리 정강 정책에는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지도부가 그야말로 막아서는 모양새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선을 앞두고 당연히 빠르게 윤리위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작년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갈등은 12월 3일부터 개엄 날부터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계엄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탄핵을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부정선거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간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계엄은 불법 계엄이고 탄핵은 찬성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보복을 이제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김종혁 전 최고위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미래로 갔으면 하는 마음. 그 지도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고성국 씨가 이렇게 징계가 확정이 된 거를 당 중앙 차원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뒤집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선 윤리위원장, 중앙윤리위원장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시겠지만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옳고 그름, 객관적인 사실로 아니면은 유사 사례로 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까지 판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당 지도부 중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요. 윤 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이후에 전한길 씨가 이 말의 진위를 확인해 보니까 선거 전략이라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당 안팎으로 파장이 큽니다. 본심은 아닌데 선거 때문에 한 말이냐. 양다리를 걸친 거냐.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을 반대하고 자유와 법치를 외치고 있는 수많은 보편적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윤어게인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프레임화된 구호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이 구호를 내려놓고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 것이나 제도권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담론을 앞에 내세우고 이야기하자라는 설득을 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준호 의원님께 좀 상대당 입장에서 객관적인 해석을 좀 여쭤볼게요.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는 말에서 또 선거 전략상 한 말이다 해서 오늘 설명은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사실 한지아 의원님하고는 처음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예.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간 있었던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을 인정을 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지금까지 입장들, 변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선거 전략용으로 저렇게 했다는 건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예. 저걸 정말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글쎄요.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맞나? 근데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하네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지도부에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 한지아 의원님을 좀 어렵게 모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지지층 내에 어떤 반발이 좀 있으니까 좀 달래기 차원에 좀 들어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나 그런 분들을 보편적인 국민이라고 지칭하고 그리고 중도라고 얘기한 게 바로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의 가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국민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상계엄은 불법 계엄이었고 위헌적이었습니다. 네. 그거를 아직까지 옹호하고 그거를 시행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모셔오겠다는 그런 뉘앙스들은 사실상 우리 당의 가치와 반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 최고위는 물론 최고위원이시지만 우리 당을 대표하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뭐 장동혁 대표께서는 본인은 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고 탄핵을 옹호한 적이 없고 윤어게인을 부르짖은 적도 없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걸 믿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네. 그렇다면은 이런 김민수 최고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쓴소리를 직접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실지 지선 앞두고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잠깐 좀 여쭤볼게요. 그 지난주 토크 콘서트 같이 가셨죠?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셨구나. 예, 예. 한 전 대표 토크 콘서트 이후에 뭐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토크 콘서트 보면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고 화려했다. 라는 것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추구하는 정책의 어떤 방향이 명확하게 무엇인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익을 확장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국민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진영의 리더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갖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네. 행동하는 국민 중심 세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 한준호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정치에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정치에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비상 계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뛰쳐나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내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이 녹아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아이돌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권력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려들지 않는 게 그런 정치의 세계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명된 한동훈을 찾아가고 정치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이런 것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 아이돌처럼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9일 만에 그분이 나온 유튜브가 1억 뷰가 넘고 마지막 유세에서는 10,000명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많이 모인다는 거는 민심이 그거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게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사안인지 조금 의문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뭐 무관심보다는 그래도 팬덤이 있는 아이돌과 같은 이런 정치도 괜찮다. 팬덤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지만 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아직까지 지지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일 청와대에서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아니면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양당 대표에게 각기 하고 싶은 말이 좀 따로 있을 텐데 말이죠. 글쎄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양당이 요청하는 거는 예. 아마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신 입법 속도를 좀 높여달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주로 아마 특히 뭐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를 좀 많이 청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왜 장 대표 얘기를 더 많이 청취할 거라고 보세요? 뭐
정청래 대표와는 수시로 소통을 하실 테니까. 수시 소통을. 네, 소통을 하실 테니까. 예.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지금 현재 정치 진영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화합연대 이런 것들을 많이 단어로 떠오르곤 하는데 우선 지금 국회 입법 속도가 늦은 건 맞습니다. 이 입법 속도가 늦으면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요구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내일 별도의 영수회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제가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뭐 영수회담이 따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래도 야당의 대표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반영해 주시려는 그런 노력은 참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 장동혁 대표께서도 뭐 대장동 항속 포기에 대한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천 헌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건 말씀을 하시고 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